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된 전직 형사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이단 엽차기로 악당들을 조집니다. 원제는 돈 세탁을 뜻하는 세흑전이지만 한국에서는 열받은 미친 호랑이라는 뜻의 노호광. 원하평 감독이 연출을 맡아 고퀄의 액션씬이 펼쳐지며 28살 견자단의 상큼한 리즈 근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자단은 자신의 무술 파트너인 존 살비티 그리고 마이클 우즈와 함께 화끈한 액션씬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는 영화 후반부, 먼저 카타나를 든 존 살비티가 견자단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쨍쨍하게 울려 퍼지는 금속 재질의 열띤 마찰음, 말 그대로 불꽃 튀기는 진검승부가 가열차게 펼쳐지는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마이클 우즈와의 대결에서는 독특하게도 견자단이 양손을 봉인, 프로레슬링 기술을 사용하는 마이클 우즈에 맞서 오직 발차기만으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민첩과 힘의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매우 직관적으로 잘 표현해낸 프로의 명장면이었죠. 다음은 진목승 감독의 2021년작 레이징 파이어입니다. 견자단과 사정봉이 주연을 맡았으며 진목승 감독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한데요. 심사추이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였던 견자단과 사정봉.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사정봉이 사정없이 타락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둘이 합쳐 100살이라는 엄청난 연세에도 불구 어마무시한 액션씬을 선보이는데요.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환갑과 부록의 종합 격투 액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던 견자단 형님의 불꽃 같은 액션이 화끈하게 펼쳐집니다.
다음은 견자단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코믹 액션물 엔터 더 팻 드래곤입니다. 홍금보가 연출했던 1978년작 비룡과강을 오마주한 작품이며 바람의 검심 시리즈의 무술 감독이었던 타니가키 켄지가 연출을 담당. 특유의 날렵하면서도 스피디한 액션 디자인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견자단은 특수분장을 통해 초고도 비만으로 변신, 날렵한 뚱보 형사가 되어 일본의 야쿠자들과 맞서게 되는데요. 도저히 뚱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 마치 전성기 시절의 홍금보를 연상케 하는 호쾌한 움직임으로 아크로바틱 액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최종 보스는 야쿠자 도목의 아들이었던 악동 시마쿠라. 권력의 눈이 멀어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극악의 패륜범인데요. 힘을 숨긴 끝판왕답게 전투력도 극강, 시원시원한 입식 타격과 그래플링의 공방이 미친놈 널뛰듯이 신명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와이어와 CG를 적극적으로 활용, 아드레날린이 정수리를 뚫고 솟구치는 폭발적인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액션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도파민 무한 생성의 대환장 파티. 비록 영화의 완성도는 다소 아쉬운 편이었지만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한 분위기가 못내 사랑스러운 영화였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뚱보 견자단의 치명적인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협은 진가신 감독의 2011년작 영화입니다. 장르는 무협 액션을 베이스로 하는 추리 수사극. 크게 견자단의 액션 파트와 금성무의 추리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액션과 수사물의 절묘한 조화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극중 류진시 역을 맡은 견자단은 과거를 감추고 사는 은둔 고수로 등장. 영화 중반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류진시의 신분 세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후 류진시는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두 명의 레전드 배우들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상대는 전설의 여검객 해영홍. 쌍단도를 활용해 날렵한 액션을 보여주며 마지막 최종 보스 역으로는 외파리 검객으로 유명한 왕우가 등장. 화면을 찍고 나오는 어마무시한 카리스마를 선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홍콩 무협 영화계의 전설들이 펼치는 꿈과 환상의 주먹질 대잔치. 단지 이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홍콩 영화의 올드 팬들은 그저 감개무량할 따름이었죠. 액션 연출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약 당신이 쇼브라더스를 알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 다음은 진덕삼 감독의 2014년작 일개 인적 무림입니다. 영문 제목은 쿵푸 킬러. 말 그대로 쿵푸를 이용해 살인을 일삼는 미친 새끼가 등장하는 영화죠. 각 분야의 무림 고수들이 연속으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무림의 은둔 고수였던 펑 위슈. 그의 목적은 곳곳에 숨어 살고 있는 모든 고수들을 지손으로 잡아 족친 뒤 최후의 1인이 되어 무림을 평정하는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뒤늦게 도져버린 불혹의 중이병, 늙음하게 찾아온 질풍노도의 갱년기 부작용이었죠. 결투시엔 상대방의 주특기를 그대로 복붙, 완벽하게 제압해버림으로써 목숨과 명예를 모조리 빼앗아가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견자단은 최후의 생존자인 하훔으로 등장. 무림 깡패 펑이슈의 유일한 맞수가 되어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밤중에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위험천만한 아재들의 다이나믹한 맞짱. 현대를 배경으로 정통 무협 액션이라는 고전적 소재를 결합,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었던 숨은 걸작입니다. 견자단의 팬이라면 단짠 팝콘 챙겨들고 자신있게 도전! 삼국지 명장 관우는 맥조휘 장문강 감독의 2011년작 영화입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 속 관우의 오관 돌파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여기서 견자단은 무정무패의 관우 역으로 등장, 진삼국무쌍의 진정한 실사판을 그리게 됩니다. 합의성 전투 후 조조의 부하가 되었던 관우. 어느 날 자신의 큰 형님인 유비의 생존 소식을 듣고 위환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려 5개의 관문을 돌파해야만 하는 개같은 상황, 바로 그 유명한 오관 돌파의 시작이었죠. 원작에서는 학고였으나 창술의 달인으로 다시 태어난 공수를 시작으로
독침을 맞은 채 싸워야 했던 낙양관 무쌍. 성향관 왕식과의 1대1 대결 등 매우 다양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전투가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관우가 빙의된 견자단이 선사하는 82근 청룡 언얼도의 세상 묵직한 액션 삼국지에 그리고 관우의 팬이라면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유희광 감독의 2010년작 정무문 100대1의 전설입니다. 원제는 정무풍운, 1995년 견자단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정무문의 속편으로서 정무문 이후로 이어지는 진진의 행보를 그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으로 파견되어 독일군을 무찌르고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천산흑협이라는 부캐를 생성, 중력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슈퍼 견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진의 주적은 침략자 일본의 제국주의 군부, 맹공을 쏟아붓는 진진의 주먹에 슈풍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데요. 이후 진진은 또다시 단신으로 홍구도장을 급습, 무려 100대1이라는 레전드 액션씬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견자단의 액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 조절 실패, 연문 시리즈의 절제된 액션과는 또 다른 느낌의 고비 풀린 견자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갑상선을 후려치는 요즘, 시원한 사이다를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견자단이 직접 제작과 연출, 주연까지 다 해먹은 2023년작 영화 천룡팔부 교봉전입니다. 김용의 소설 천룡팔부를 원작으로 견자단이 개방의 방주인 교봉역으로 등장, 환갑을 코앞에 둔 나이에도 여전히 날아다닐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낸 작품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타니가키 켄지가 이 작품에서는 무술 감독을 역임, 한층 더 호쾌뽀짝하고 시원상큼한 액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무쌍 을 찍어 제끼는 다대일 격투는 기본. 세계관 최강 무술 중 하나인 항룡 18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액션을 선보이는데요.
밖에도 화염도를 사용하는 구마지와 타구봉법을 구사하는 교봉의 1대1 맞짱씬, 마지막 최종 보스인 모용복과의 대결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친 액션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액션만 좋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액션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그 부분만 돌려보게 됩니다. 스토리고 나발이고 그냥 지리는 액션이 보고 싶다면 강력 투더 추천. 다음은 서극 감독의 1992년작 황비용2 남아당자강입니다. 이 작품은 신용문객전에 이어 견자단이 악역을 맡았던 두 번째 영화인데요. 여기서 견자단은 부패한 관료인 남란 원술력으로 등장, 영화의 히든보스로서 화끈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장대를 활용한 봉술결투가 펼쳐지고 뒤이어 두 개로 쪼개진 대나무 쌍봉을 이용 그야말로 묘기에 가까운 신들림 맞짱신이 이어지는데요. 급기야 물먹인 천을 활용한 포곤술이 등장, 황비용 전 시리즈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을 선보입니다. 황비용2는 이영걸과 견자단의 전설적인 첫 대결이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이영걸의 라이벌을 찾던 서극이 원화평의 추천을 받아 견자단을 캐스팅. 때마침 같은 학교 동기였던 두 사람의 합이 절묘히 들어맞으며 역대급 시너지를 일으킨 장면이었죠. 지금 봐도 여전히 지리게 멋집니다.